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입니다. 다음 한 주를 또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주말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가 또 외부 강의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한 15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약간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쉬어졌어요. 어제 한 오후 5시쯤 이후로 영상 만들 게 있긴 했지만 조금 쉬어졌고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일을 시작하면서 목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조심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배님 부탁을 이제 했던 강의에서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네요.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대면하면서 하는 거 하다 보니까 또 좋았던 것 같고요. 언젠가는 또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하고도 대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냄새나고 좋더라고요. 딱 눈빛 보면서 또 반응 보면서 지글지글하는 그런 눈동자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흥분되고 딱 보람 있는 그런 딱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을 또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말에는 그 셀트론 코로나 치료제 뭐 6가지 유형에 대한 이제 효능을 모두 입증한 부분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뭐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준비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같이 드릴 건데 제넥신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DNA 백신이 성공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이유 내용에 대한 어떤 얘기 그런 것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니만 해도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는 사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이제 또 돌아가신 어떤 이슈일 텐데요. 참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의 어떤 과거, 현재 그리고 향후 미래에도 미칠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에서 패권을 보면 지대한 어떤 영향을 가지는데요. 그 업적에 가장 큰 어떤 성과를 이루고 토대를 만든 분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많은 그 명언들도 남기셨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거잖아요. 이 변화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변화를 위해서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 모두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어떤 이 혁신을 좀 일어나갔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 기사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정치는 사류다, 관료는 삼류다, 기업은 이류다. 이건희 회장이 이제 어록인데요. 이분이 했던 주요 발언들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취임사에서 87년도네요.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90년대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93년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같은 해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출근부 찍지 마라.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구태여 회사에서만 할 필요 없다. 6개월 밤을 세워서 일하다가 6개월 놀아도 좋다. 논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이 참 혁신적인 생각이죠.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리고 이제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정말 인상 깊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공감해요. 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말 바뀌려면 확 바꿔버려야 돼요. 예, 확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정말 공감되는 어떤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 그리고 이제 200년, 300년 전에는 10만, 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참 이 미래 통찰적인 어떤 얘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애플만 봐도 그렇고 아마존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예, 네이버, 카카오 뭐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시발점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셀트론 그룹도 그랬던 거고 예, 참 그런 것 같네요. 예. 인재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 해서 참 삼성이 어떻게 인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예. 그리고 이제 1위로 올라선 뒤에는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선 뒤에는 항상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인류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과 혁신,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창조 경영을 완성해야 한다. 다시 한번 바꿔야 한다. 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 이 신년사 이후로 이제 병상에 좀 누우시면서 아쉽게 그 뒤로는 발언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분의 발언들, 이 명언들은 상당히 좀 깊은 울림이 있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었던 통찰이 담겨진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항상 이런 위기론도 얘기하고 한국경제는 샌드위치 위기다. 신세다. 하여튼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내일 그 삼성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튀겠죠. 이건희 회장 지분이 많은 혹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최대 주주인 회사, 그 최대 주주인 회사가 대주주인 뭐 기업 이런 것들을 내일 많이 뛰겠네요. 그럼 이제 본문 내용 셀트론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말에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국내 항체 개발 치료제 GH 바이러스 등 6개 유형의 효과를 보였다. 네, 세포 실험이었고요. 지난 10월 초에 이제 발표했던 이 변이에도 잘 맞느냐 효능이 이런 어떤 일각의 우려와 지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 코로나 초기에 이 항체를 회복된 환자에서 항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 항체 치료제가 셀트론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또 시기하는 측이 있나 봐요. 그거 지금 이렇게 막 변이되고 변형된 이런 유형에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들과 이제 그 우려,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정당성과 이제 명분을 또 이제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게 또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왔던 거예요. 결국은 이걸 왜 검증했겠어요? 안 그랬습니까? 이런 걸 검증하는 게 또 이 항체 치료제의 어떤 그 우수성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정부 단에서는 이 지적에 대한 부분을
무마시켜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정부로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발표를 하게 된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건 뭐 실트론이죠. 100%.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최근 유행 중인 GH 바이러스를 비롯해 6가지 바이러스 유형의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이후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GH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 항체 치료제가 국내 유행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는 유전자 염기 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형, L형, V형, G형, GH형, GR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베이성, 중국 우한 후베이성에서 이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형, 그리고 지난 2월 중순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중심으로 유행 바이러스는 V형, 그리고 지금 미국, 유럽 중심으로 유행했던 게 뭐냐? GH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GH형 바이러스의 효능을 보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GH 바이러스도 지난 5월달 이제 국내 이제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감염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제 뭐 외국인 통해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 주로 유행하는 약간 좀 신흥국, 개도국 차원의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이런 데선 GR형이 또 유행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업적으로는 GH형과 GR형의 효능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나중에 이게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은 약간 패권상 많이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러시아, 아프리카, 인도, 뭐 이런 개독이라든지 이런 쪽은 대안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론 항체 치료제를 아마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GR형. 그래서 러시아 국적 선박 수리공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발생한 일부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국내 발생 빈도가 낮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인데 결국 상업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중요하죠. 방역 당국은 세포를 이용해 항체 치료제 방어 능력을 실험했다. 앞서 방대본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GR형과 S형에 대해 방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 당시 GH형에 대해 방어 능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GH형을 비롯해 6가지 바이러스 유형에 대해 모두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세포 차원에서의 분석을 통해 모든 유전형에 방어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변형,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체에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세포를 가지고 실험해 방어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체 치료제의 실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선 임상시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렘데스비루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63개 병원에서 671명의 환자에게 공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 치료제가 모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중화능이 있다거나 방어 능력이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 항체 치료제 관련하여 코로나19 국내 분리주 6개 유전형에 대해 세포 수준에서의 중화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중항체 작용 기전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 이 우리 인간 세포 요 수용체의 이 돌기 부분이 접합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복제를 해나가면서 우리 몸에 침투하고 여러 가지 장기를 이제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이제 항체, 요게 이제 항체입니다. 요 항체를 투입하면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수용체에 딱 접합되기 전에 요 항체가 무력화시키는 거죠. 여기 붙어가지고. 이게 중화항체의 이제 작용 기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요 이제 6가지 유형에 다 그 효능이 있다, 방어 능력이 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셀트론이 아닌 다른 기업이라는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셀트론이 100% 셀트론이에요. 지난 10월 5일 날 여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항체치료제 관련해서 정부하고 같이 항체치료제 개발하는 게 어딥니까? 셀트론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기업을 이 정부에서 발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업이라면 당연히 셀트론이죠. 현재 개발된 항체, 이때는 항체 이제 이 명을 표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발표를 안 했죠. 왜 그럴까 모르겠네요. 코로나19 G형, GR형에 대한 중화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덧붙여서 얘기한 게 GH형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게 이거잖아요. GH형 바이러스도 이제 검증됐으니까 같이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 6일 날 발표된 그 내용 기사 보면요. 국내 개발 치료제 코로나 G 그룹에도 효능이 있다. 이때는 셀트론 발표를 했네, 이렇게. 항체 치료제 CTP-59, 그렇죠. CTP-59라고 발표했으니까 셀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이 따른 백신 무용론에 대한 어떤 불식을 해준 거다. 그래서 기사를 좀 더 보면 10월 지난 6일 날 발표입니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 현재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의 효능이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부정했다. 이런 우려를 어디선가 많이 했나 봐요. 현재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나 백신 모두 변이 발생에 무관하게 효능을 보일 것이란 입장이다. 백신도요. 제넥신의 백신도요. 특히 국내에서 셀트론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G형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H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게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그동안 일각에서는 앞서 유행한 S나 V그룹의 바이러스를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하면 현재 세계 대유행을 주도하는 G그룹을 대상으로 중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딱 검증을 해주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변이에 대해서 잘 반응한다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뭐 사람 대상으로만 잘 진행이 되면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만 효과만 잘 이게 검증만 되면 이게 사실 뭐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술의 어떤 코로나 치료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질병관리청이 변이에 대해서 계속 중화능 실험을 하는 이유는 현재 셀트론의 CTP-59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효능이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용론을 무마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요. 9월 생산 발표 시에도 그 항의로 인해 가지고 정정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이 이제 국내에는 현재 셀트론의 치료제 개발을 시기 혹은 성공을 바라지 않는 측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들죠. 사실 전 세계 정부 측의 발표들을 한번 보세요. 치료제 개발 기업명을 숨기는 경우를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리제네론, 길리어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모두 국가기관에서 발표했던 백신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에요. 모두 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상하리 많지 항체치료제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저도 굉장히 알고 싶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실상 계절성으로 유행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거의 뭐 전문가 집단에서도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저도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야 이거는 이 종식이라는 게 될 수가 없겠다. 이 RNA의 어떤 그 바이러스 어떤 형태상 그리고 지금 전파의 어떤 이 강도라든지 변이, 변종까지는 모르겠지만 변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 신종 플루도 보면 이제 백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타미플루 치료제에 대한 매출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백신이 그렇게 효능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아봤자 50% 미만이잖아요, 효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신에 대한 큰 기대를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을 유행처럼 돌게 될, 아무래도 유행처럼 돌게 될 계절병 상황의 어떤 코로나를 지속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개념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타미플루가 이렇게 치료제 매출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세요.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지금 뭐 환자 수는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 뭐 여기 뭐 예상치가 지금 3, 4조 매출, 렘데스비르에 대한 매출을 3, 4조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항체 치료제가 나오면 렘데스비르는 거의 뭐 잠식되죠. 그러니까 어떤 매출이 나올지 막 6, 7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석기관에서 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겠지만 확실한 거는 신종플루 때보다는 엄청난 규모의 배수로 매출이 찍힐 거라는 거죠. 코로나 치료제가. 한두 개 기업으로 감당 안 될 거고 그 정도면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개발에 셀트론이 성공한다면 사실 야 이거 개발해도 셀트론 주가 지금 보니까 이거 가겠어? 근데 과연 그걸 성공하고 나서도 주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참 그거는 하여튼 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매출이 찍힐지는 매출이 찍히긴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떨지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성영철 회장 뭐 효능 입증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넥신 코로나19 DNA 백신 안정성은 자신한다. 성영철 효능 입증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안정성은 지금 뭐 다른 백신들은 안정성에 대한 막 우려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제넥신의 DNA 백신은 이미 이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설립 초부터 이 메인 이 잡이에요. 20년 동안 연구해 본 분야고 거기에서 안정성 부분에서 전혀 이제 이상 없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내왔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 부분, 일상 결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려하지는 않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성혜정은 개발 속도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최초의 DNA 백신 성공을 위해 GX19의 효능 입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게 제넥신의 코로나19 백신이죠. GX19. 근데 다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소 좀 부작용이나 우려들이 지금 안정성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넥신이 상당히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뭐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갑자기 삼성에서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돼 가지고 뭐 중단되고 뭐 이런 어떤 안정성 문제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면에선 이런 회사들보단 늦지만 제넥신의 이 백신 개발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개발 끝까지 가요. DNA 백신은요,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지 않고 바이러스의 DNA 조각 일부를 인체에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에요. 독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독감 막 백신 막 유통 문제 생겨가지고 막 문제 있죠? 예, 이거 뭐 상온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보이면서 유통에도 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개발 속도만 좀 뒤졌을 뿐이지, 예, 사실 뭐 우리나라의 환자 수가 많지 않다는 게 사실 속도면에서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지, 뭐 제넥신이 뭐 늦게 느릿느릿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나라가 급하니까 막 빨리빨리 막 건너뛰어버리고 막 해버린 거지 뿐이지, 뭐 프로세스상의 어떤 문제나 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쉽죠. 이 기업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했다면 뭐 벌써 삼성하고 있겠지,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계절성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보유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임상 지원 사업까지 선정돼서 93억을 이제 진행하고 지원을 받아서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올해 4분기 안에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고 임상 2 이상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등 해외 임상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 1상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뭐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개발 가능성 효능에 좀 의문을 보인다고 해요. DNA 백신의 약물이 인체 세포에 투입되는 효율이 낮아가지고 백신으로 개발되는 것이 쉽지 않고, 뭐 아직 이제 DNA 백신이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뭐 영장류 쪽에서는 실험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능을 냈잖아요. 예. 근데 뭐 인체 임상에서는 뭐 그런 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 기업은 자궁경부암 DNA 백신도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좋은 어떤 효능과 안정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 DNA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개발해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가지고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 플랫폼이 그 DNA 기반 치료 백신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0년 DNA 기반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해 왔다. 2014년 HPV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개념 증명에 성공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동사의 HPV DNA 백신을 투여한 9명의 환자 중 모두에게서 T셀, 면역세포 T셀 면역 반응의 유도가 관찰되었으며 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적은 숫자로 행해진 임상이었지만 80% 이상의 효력 수치를 보여 백신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뭐 이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넥신은 그동안 그 DNA 백신 쪽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면서 이런 특성들을 이제 확인을 했죠. 동일한 백신 분자 대비 더 많은 항원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고 전달 벡터에 대한 면역 반응 생성의 우려가 없으며 항체 반응과 함께 강력한 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요. 자체 면역 증강 효과,
피루시에는 유전자 형태로 면역 증강 유전자를 넣어줄 수 있다는 부분들, 제작이 빠르고 생산비가 낮다는 부분들, RNA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임상 사례가 많지 않아 검증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DNA 백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 임상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넥신의 주가도 보면요, 뭐 지금은 뭐 겁낼 필요는 없죠. 예, 지금은 뭐 오히려 용기를 낸다든지 뭐 차분히 홀딩하고 있으면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상승을 한 구간이 여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한 3개월 정도요. 예, 정확히 따지면 3월 23일부터 7월 20일 고점 찍을 때까지니까 한 4개월 남짓 정도 되거든요. 어떤 종목이 대세 상승 국면을 4개월 남짓 상승시키고 마무리 짓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지 추세가 꺾였다 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게 되려면 뭐 모든 게 무너져야죠. 실적도 무너지고 모멘텀도 사라지고 뭐든.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왔다. 예, 여기서 뭐 더 내려봤자 뭐 얼마나 내리겠어요. 내려봤자 물량도 안 나오는데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아쉽게 여기서 이렇게 붕괴돼가지고 내려오니까 여기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셨겠지만 결국 뭐 셀트리온이 뭐 단타하는 종목도 아니고 단타로 볼만한 종목도 아니고, 예,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기업가치 상승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 드린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차분히 기다리면 되고, 주식은요 이런 종목을 안 팔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산 분들이 여기서 매도하면 손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주식 계좌가 이제 망가지는 거지.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안 팔면 손실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예, 시간적인 것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 기업의 가치의 방향성이 훼손된다면 그거는 고민이 필요해지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 차원에서 시세 변동은 그건 우리가 왜 이러는지 정확히 100% 알 수도 없고, 그거를 쫓아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예, 사실 뭐 추구해야 될 주식 투자의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막 단타하는 거 보면 도박을 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깊이 이 기업을 스터디를 해야 되고, 제 5월 달부터의 영상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절대 여기서 막 사야 된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유튜브 하면서 매우 저렴하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함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일관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이 여기서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내용들을 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거의 다 왔다. 예, 그냥 여기서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팔지 않으면 이기는 게임에서 뭘 흔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헬스케어는 이미 1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밑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선 조정을 좀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약도 보시면 셀트론과 흡사하게 이거는 뭐 3개월 남짓 상승하다가 지금 계속 하락 횡보죠. 예. 하지만 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뭐 거량도 없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하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현재는 지수의 조정 흐름이죠. 예. 매도세에 비해서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소극적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제 지수나 업종 흐름에 따라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은 다소 쉴 거고요. 조정 흐름을 연말 정도까지는 좀 이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 틈에 지금 보면 뭐 배당 매력 있는 은행, 증권, 보험, 뭐 실적 개선 기대인 뭐 화학주, 뭐 경기 회복 기대감, 포스코, 뭐 철강, 이런 쪽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어떤 모습인데요.
혹은 바닥에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 흐름의 뭐 유틸리티, 방어주 정도, 그런 쪽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코로나 이후 지금 코로나 관련주 뭐 안에서도 뭐 정말 무차별적으로 관련주들 그냥 묻지마 올라왔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던 그 유동성 장세가 다소 좀 주춤하면서 이제 본격 내실 있는, 소위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걸로 봐요. 그 간극, 기대감과 유동성에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려졌는데 이제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전에 그 간극, 그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제 재차 시장이 상승 추세로 복귀하게 될 때는 실적 기반으로 압축될 걸로 보여져요. 셀트론이 코로나 치료제를 성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적하고 연결되는 모멘텀이에요. 실적 장세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요. 단순히 이슈 모멘텀이 아닌 거라고요. 다른 기업들은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뭐 생산까지 해가지고 뭐 합니까? 그런 개발 계획도 없잖아요. 제넥시는 생산 계획 갖고 있지만 다른 기업 뭐 없잖아요, 잘. 그냥 이슈 모멘텀 몰이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나가리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들고 계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셀트론 그룹주의 주가 수준은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죠. 주가가 올라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코로나 치료제 막 호재가 막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올해 상승 추세, 셀트론이 상승 추세를 보인 그 6월 초에 어떤 그 시작점 부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는 이런 주가 수준에서는 호재가 나와서 매물에 의해 추락보다는 신규 매수세 유입과 함께 추세의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에요. 따라서 현 구간은 매우 용기를 내고 편안함을 가질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낸 투자자라면 향후 거친 변동성에서도 굳건한 신법을 갖춘 상위 투자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고점은요, 여러 번의 고점, 저점, 파동, 대량 거래를 수반합니다. 최근에 뭐 신풍제약 보세요. 진원생명과학 보세요. 그런 종목이 이런 고점의 패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셀트론은 고작 3월 23일 장대 양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7월 20일 고점을 형성하면서 단 4개월의 상승 추세 파동만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사실 주가의 천정 패턴을 만들었다기보다는 2018년 고점의 매물과 함께 인위적인 눌림을 보였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커다란 상승 파동을 위한 매집이든 인위적인 누르기든 결국 결과는요, 항체 치료제의 성공이라는 모멘텀이 발생하면 대시세 분출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본 비즈니스 바이오시밀러의 고성장 속에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는 시대적인 사명의 신약 출시라는 빅팜으로의 필수 코스를 밟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10년간의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승기를 잡는 스타트 라인과 함께 합병까지 전멸시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업종 시총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세계적인 빅팜의 대열에 한 발 다가서는 이번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은요, 바뀐 리더가 확실히 누구인지를 세계에 공표하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소음에 귀를 닫으십시오. 결국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의 변동 가지고 논했던 자들은 개미들 등을 치는 장사꾼이거나 좋은 주식 뺏고 싶은 반대편 매집 세력 혹은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치관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씁쓸한 것은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뭐 동행을 잘 하고 변함이 없이 이렇게
같이 나아가고 계시지만 일부 응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돌아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쉽고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10년간 저도 이런 것들을 뭐 계속 봐왔지만,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호흡하면서 해왔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주식을 논한다는 것은요, 돈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정치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매도하고 누군가는 매수하는, 그래야 거래가 성립한다는 그런 법칙에서 반대편의 의견이 분명 발생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누가 승자가 되는지를 증명하고 싶고요.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축배를 들고 싶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그걸 알고 시작한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 이 기업은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고 독보적인 바이오 분야의 고성장 기업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뀌는 그 모습, 주주로서 함께 봐야지요. 주주로서 함께 봐야죠. 그렇죠. 동행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 박사 항상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모습으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T-minus 10, 9, 8, 7, 6, 5. We have to go from ready to start. 2, 1, 0. Booster ignition and liftoff of Shuttle Endeavour with NASA's final space station crew compartment that brings a bay window view to our celestial backyard. Houston, Endeavour, roll program. Roger, roll, Endeavour. This is Mission Control Houston. Endeavour's roll maneuver is complete. It's now in a heads down position on track for its flight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30 seconds into the flight. Atlantis almost 2 miles in altitude, almost 6 miles downrange from the Kennedy Space Center already, traveling 500 miles an hour.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now throttling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going into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breaks through the sound barrier. 32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